우리나라 당뇨 인구가요, 굉장히 많습니다. 준 당뇨 환자까지 합치면은 거의 7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하죠. 그럼 뭐 성인들 중에 대부분 당뇨다, 이렇게 뭐 얘기해도 꼭 과장이 아닌 것 같아요. 뭐 당뇨뿐만 아니라 혈압 환자, 비만 환자 뭐 다 합치면 그걸 뭐 다 성인병이라고 하는데, 성인병이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주위에 보면요, 약 안 드시는 분들 없고, 특히 나이 들어가면서요. 근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당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, 제1형 당뇨, 다시 말해서 유전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췌장에서 당의 운반처 역할을 하는 인슐린 안 만들어지는, 또 만들어지더라도 성능이 떨어지는, 뭐 이런 제1형 당뇨가 아닌 이상 제2형 당뇨, 성인형 당뇨라고 하고 대사성 당뇨라고 하죠. 이거는 왜 오느냐? 결국 우리의 생활 습관 때문에 오잖아요. 췌장에 문제가 없는데 왜 오겠냐고요. 생활 습관이죠. 어떤 생활 습관? 사람은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. 많이 걷게끔 돼 있어요. 근데 여러분 어디에 많이 걷습니까? 저도 여기 올 때 차 운전하고 왔거든요. 걸어올 수 있는 거리보다는 좀 먼 것 같은데, 아무튼 예전에는 아마 걸어왔을 거예요, 이 거리도. 근데 어때요? 조금만 우리가 움직이더라도 차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잖아요. 얼마나 많이 걸어요? 많이 안 걷습니다. 예전에는 많이 걸을 이유가 없을 수 있어요. 그렇죠, 뭐요? 노동이 굉장히 심했잖아요. 매일매일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. 다시 해서 내 몸을 많이 움직일수록요, 당연히 혈당이 올라갈 리가 없죠. 에너지를 다 쓰여지니까.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안 움직이면서 예전보다 잘 먹거든요, 우리가. 어떤 거를요? 탄수화물. 밥 예전에 못 먹었는데 이제 잘 먹죠. 또 밀가루도 먹죠. 빵도 먹죠. 뭐 여러 가지. 이런 것들 먹다 보니까 당연히 적게 움직이고 많이 먹으면 그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? 비만으로 가고 혈압 올리고 혈당을 높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. 안 움직이면 좀 적게 먹던가. 때가 됐다고 먹어요. 때가 됐다고 꼭 먹어야 됩니까? 아침, 점심, 저녁이 됐다고? 배부르면 안 먹어야 돼요. 먹는 거 보면요, 와, 이제 안 먹어도 돼, 오늘. 그런데 또 먹잖아. 또 헛헛하다고 또 케이크를 또 사 먹어요. 커피를 먹는데 믹스 커피를 먹고. 당연히 병이 안 오는 게 신기하죠.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 중에 하나가 당뇨잖아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지금 말씀드린 거에 답이 있는데요. 생활 습관. 결국 많이 움직여야 돼요, 움직임. 내 근무 형태가 많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무실 근무 형태라면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요. 네. 자, 두 번째는 뭐냐? 내 몸에 대식가가 있어요. 이 대식가를 올려줘야 돼요. 내가 먹는 족족 다 그걸 에너지로 쓰여질 수 있는 거. 뭐겠습니까? 지방이겠어요? 근육이겠어요? 근육입니다, 근육. 그래서 근육을 높여줘야 돼요. 그러려면 당연히 많이 움직여야 되겠죠? 또 운동 강도를 좀 높이던가. 그러면서 뭡니까? 근육 형성에 도움되는 영양소가 바로 뭐예요? 단백질, 비타민 B군, 근육의 수축과이완, 근육만 빵빵하게 만들고요. 이 영양소 부족하면 자꾸 지가 와요. 저림이 옵니다. 그게 바로 뭐예요? 칼슘, 마그네슘. 이런 것들을 잘 드시는 것이 필요하죠. 네. 근육 형성에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장을 좁혀야 돼요, 장을. 우리가 장청, 내청이라고도 하잖아요. 장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합니다. 또 실제 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.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, 신호를. 그런데 당뇨와도 관련이 있어요, 장은. 왜냐하면 내당인자라는 게 있어요, 내당인자. 이게 GTF라고 하는데, 글루코스, 당을 톨러런스, 유입시키는 팩터 인자라는 거예요. 어디서? 세포가 있으면요, 세포 안에 에너지 발전소, 미토콘드리아가 있죠. 그래서 이 세포 안으로 당을 집어넣어야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죠. 그죠? 그때 요쪽에 이렇게 들여보내는 요 인자, 이게 GTF인데 이게 장에서 만들어져요.
그러니까 장이 건강하셔야 됩니다. 식이섬유 잘 드시고요. 유산균도 잘 드시고, 그러면서 뭐냐, 요 내당인자의 재료가 있겠죠. 이게 바로 뭐냐면 단백질. 단백질을 자기적에 붙으면 아미노산이 되죠. 아미노산 계열이 하나. 그 다음에 비타민 B군. 그 다음에 크롬이라는 성분입니다. 단백질, 비타민 B군. 근육 형성에도 필요하네요. 거기다가 크롬이라는 미네랄은 또 결정적인 작용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, 비타민 B군 이런 비타민 종류 잘 드시면서 크롬이라는 미네랄을 잘 드셔야 됩니다. 크롬뿐만 아니라 아연도 필요해요. 아연은 인슐린의 재료이기도 합니다. 췌장에서 만들어지는. 그리고 요 세포 안에 쉽게 인슐린이 당을 갖고 딱 들어왔잖아요. 그 다음에 뭐예요? 인슐린과 당이 분리돼야죠. 그래야지 다시 인슐린이 나가서 또 다른 당을 갖고 운반하겠죠. 그죠?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면 병목 현상이 일어나겠죠. 그죠? 그때 관여하는 게 바로 아연이에요. 자,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B군, 단백질, 아연, 여기다 비타민C 이런 것들은 인슐린의 또 재료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뭐예요? 자, 장을 건강하게 하고 대식가인 근육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많이 활동하시고, 그러면서 뭡니까? 영양소, 지금 말씀드린 이런 영양소를 잘 드실 때 당뇨가 안 오는 거고요. 당뇨가 왔더라도 호전될 수 있는 겁니다. 뭐 어느 한 가지로 될 수 있는 게 없어요. 대부분의 당뇨약이 뭡니까? 당을 흡수되는 걸 차단하거나 강제로 이 세포 안으로 막 밀어 넣어 버리는, 아니면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는, 촉진하는 그런 것들이에요. 그건 약인데요. 무리하게 막 한다는 게 좋을까요? 여러분, 누가 여러분에게 막 무리하게 막 압박을 해. 좋겠습니까? 스트레스 받고 병 걸리겠죠. 똑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약을 써야 되지만 웬만해서는 안 쓰는 게 좋고요. 약을 쓰고 있다 그러면 빨리 잘 관리하셔서 그 약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하셔야 정말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. 삶의 질이 중요한 겁니다. 120살까지 사는데 한 30년을 닌게로 꽂고 그 비싼 침대 어딘지 아시죠? 병원 침대. 거기 누워있다라면 죽느니 못하죠. 그래서 건강하게 사시려면 한 가지 갖고 안 되고요. 우리가 복합적으로 잘 내 몸을 다스리고 우리 생활 습관을 잘 할 때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고요.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내용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도 꼭 해주세요. 이상 재충전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